약 4년의 시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돈 없으면 진짜로 할 게 못 된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개업계는 중장년층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장년층 전용 수능시험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엄청난 응시율을 자랑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분들과 우리 2030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정확히는 목돈인데요. 상대적으로 4050 이상의 중년층은 2030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유가 떵떵거리면서 마구 플렉스하면서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갓 사회에 나와서 이제 막 돈벌이를 시작한 2030 사회초년생들보다는 비교적 여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비교적 여유로움의 차이가 중개업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 시장은 90% 이상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기업형 부동산이 일반적이지 않고 소규모의 개인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시장인데요. 바로 이렇게 지독히도 소규모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형태, 중개업소들의 채용 구조 자체가 사회초년생들의 중개업 진출과 안정적인 성장을 힘들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기껏 방을 보러 왔는데 도보 5분 10분 거리 이내로만 걸어 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같이 버스 기다렸다가 교통카드 찍고 방 보러 다니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한두 번 정도야 차 없이도 가능하겠죠. 부동산과 가까운 곳으로 다닌다거나 손님이 끌고 온 차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업무용 차가 없으면 중개인의 활동 범위 자체가 극악으로 좁아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매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니까요. 좋은 기회가 있어도 단지 차가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첫 부동산에서 상가 중개를 시작했을 때 자차도 없고 부동산에서 차를 지원해주지도 않고 중고차를 당장 살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활동 범위가 너무나 제약적이다 보니 손님도 놓치고 계약률은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차가 없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카레이싱 선수한테 정주용 차 없이 그냥 두 발로 직접 뛰어서 트랙을 돌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차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비싸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곳에서 차량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작은 중고 경차라도 구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광고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개업을 유지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어디나 직방, 다방, 네이버, 피터팬, 네모 등등 유료 매물 광고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광고비 사용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0만원 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정도 돈으로는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큰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다달이 지출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안 그러면 고객 문의 자체가 안 오거든요. 이것뿐일까요? 식사하셔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365일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웬걸 국밥 한 그릇도 만원인 세상입니다. 식비도 장난이 아니죠. 다음으로 고객 응대하느라 차 끓었으면 기름 넣어야죠. 요즘 유류비 한두 푼 아니죠.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차량 유지비나 세금 줄줄이 나가는 거 아시죠? 게다가 명색이 중개도 서비스업인데 적어도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깔끔한 옷은 계절마다 사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꾸미기도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의 소속 직원으로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봤어요.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비나 취미생활, 여가비 등은 아예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직접 부동산을 개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세금 추가로 나가죠. 이외에도 협회 가입비, 사무실 비품비, 기타 유지비 등등 무슨 놈에 나가야 할 돈이 끝이 없을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건데요. 단순히 어그로가 아니라 돈 없으면 부동산 하지 마세요. 이를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모아둔 돈도 없고 부동산 관련 백도 없으면 부동산 지금 당장은 하지 마세요. 자, 무조건 부동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당장은 부동산 일에 뛰어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우리가 취업할 개인 부동산들은 여러분에게 차를 필수로 제공해주지도 않고 밥을 공짜로 챙겨주지도 않으며 안정적인 월급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유료 광고를 넉넉히 지원해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사수 부사수의 개념으로 그냥 옆에 앉혀놓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곳도 생각보다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업계는 신입도 경쟁의 대상입니다. 동네에서 눈에 채이는 게 부동산 간판이라고 해서 결코 이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떠나야만 했던 제 주위의 2030 중개인들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개 법인 같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닌 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90% 이상의 부동산은 소규모, 개인화되어 있고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꼭 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 아니면 지금 이미 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부동산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일하기 좋은 부동산, 믿고 걸러야 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에 저와 비슷하게 여유롭지 못하고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큼은 끌어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이 부동산 중개업으로 빠르게 현 상황을 타파해서 보란듯이 성공해 보겠다는 분,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면 제가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꼭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곰곰이 현재의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디 그 차오르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마치 과거의 저처럼 가슴 아픈 허송세월로 남지 않도록 무엇보다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찾는 과정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중개스쿨 채널에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겪어본 경험자 입장에서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